오늘 영상은 한 번만 제대로 보셔도 코인과 퓨처스 거래의 뼈대가 잡히도록 구성했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제가 옆에서 손잡고 안내하듯이 자연스럽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오늘은 5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어디서, 어떻게, 왜 거래해야 하는지까지 통째로 이해하게 만들 겁니다. 초보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 화면을 열어놓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루틴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어놨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흐름을 재구성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이고,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린다는 단타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요.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이랑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도 고정 댓글은 꼭 한번 눌러 확인해주세요.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로 곧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안 넣고도 주문을 넣어보고 손절과 익절을 연습하고 시장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감각을 공짜로 배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거래가 한 번만 성공해도 몇백만 원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자체가 공부이니까 무조건 큰 돈부터 넣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만 놓고 보면 왜 다들 코인을 보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 정확히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고 가정해보죠. 2026년 지금 그 1,000만 원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가 대략 5,1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아파트 가치를 1,000만 원어치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폭발은 아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예 급이 달라집니다. 2016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 원어치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 비교만 보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해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토록 코인을 이야기하는지 말이 아니라 결과가 보여주니까요.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도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 두 개가 열린 시장이라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인을 선호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택이 해외로 기울기도 합니다. 이제 레버리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느낌이 나죠.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없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판이 너무 작아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한국인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굴릴 수 있다는 말이 강력하죠.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시 세금인데, 해외는 세금이 없다고 보고 국내는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현실이 확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이 나간다고 계산됩니다. 하루에 10번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도 수수료만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내도 그만큼 수수료로 빠져나가면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수수료가 낮으면 숨이 트이고 수수료가 높으면 실력이 좋아도 계좌가 말라버립니다. 이제 대형 4개 거래소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5가지예요.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대형 4곳 중 나머지 한 곳도 보통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래 방법은 초보 기준으로 길 안내가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글 안내가 촘촘해서 처음 진입이 수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대형 거래소들은 기능이 많아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차이가 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배수가 다르면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따라하기로 갑니다. 거래소 앱을 켜면 현물과 퓨처스가 나뉘는데, 초보는 먼저 비트코인 같은 대표 종목으로 시작하셔야 화면이 덜 어지럽습니다. 종목을 정했으면 비트코인 테더 같은 페어를 선택하고 퓨처스 화면에서 롱과 숏 버튼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방향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처음부터 높게 잡지 마세요. 숫자가 커질수록 심장이 먼저 흔들립니다. 낮은 배수로 진입해보고 체결이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가 언제 빠지는지, 손익이 어떻게 출렁이는지부터 몸으로 익히는 게 순서입니다. 주문 방식은 시장가와 지정가가 있는데, 시장가는 바로 체결되는 대신 급하게 들어가게 되고,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이라 훨씬 차분합니다. 초보는 지정가로 기다리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실전은 진입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들어갈 때 동시에 손절 가격과 익절 가격을 정해두면 차트가 요동쳐도 감정이 덜 흔들립니다. 이 한 가지 습관이 단타 실력을 확 끌어올립니다. 거래를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왜 들어갔고 왜 나왔는지 짧게 메모해두세요. 며칠만 쌓이면 내가 지는 패턴이 먼저 보이고 그걸 끊는 순간부터 계좌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중학생 단타가 왜 화제가 됐냐면 기술이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300만 원을 들고도 무작정 올인하지 않고 기회가 확실할 때만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계좌를 굴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유형은 보통 한두 가지 패턴만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뚫고 올라간 뒤 잠깐 숨 고르는 구간에서 들어가고 욕심을 줄이고 손해가 보이면 바로 접는 식이죠. 빠른 손절, 짧은 익절이 뼈대입니다. 세 번째,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을 말씀드리면 기본은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하면서 혜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는 지정가 위주로 수수료를 낮추고 이벤트나 등급 조건을 맞춰 체감 수수료를 계속 깎습니다. 수수료는 작은 숫자 같지만 단타에서는 수도꼭지처럼 계속 셉니다. 매수할 때 한 번, 매도할 때 또 한 번 나가니까요.
그래서 덜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최고의 수수료 절약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AI 단타는 하루 루틴을 자동으로 정리하는 데 강합니다. 아침에 AI에게 오늘 시장 이슈를 요약받고 어떤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분류해두면 내가 볼 차트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엔 AI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지금 추세가 상승이면 롱 기준, 하락이면 숏 기준으로 진입 가격과 손절과 익절 범위를 정리해두면 차트 앞에서 멍하니 고민하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AI는 내비게이션처럼 쓰시면 됩니다. 목적지와 길은 내가 정하되 막히는 길을 빨리 알려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하루 50만원씩 노리는 분들은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첫 거래 시 입금 없이 $100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가입 이벤트로 계정을 만들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100가 들어옵니다. 그 $100로 바로 큰 판을 벌리기보다 아주 작은 포지션으로 체결과 청산 흐름을 먼저 경험해보세요.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실패해도 타격이 적고 한 번만 맞춰도 거래가 왜 재미있는지 감이 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핵심 신호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대충 잡으면 맞아도 지치고 틀리면 크게 깨집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이 다를 뿐 둘 다 확률이 유리할 때만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가 겹치면 롱 쪽 성공 확률이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하락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격이 슬쩍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힘이 빠지는 신호일 수 있어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규제 강화나 해킹 사고 같은 악재, 주요 국가 규제 정책 강화 뉴스도 하락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여기에 보조지표를 얹으면 판단이 더 선명해집니다. RSI는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떠올릴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흐름과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이면 롱,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모이면 숏입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하실 때 한 가지라도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의 꿀팁도 꼭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